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무사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복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습하는 방법이 참 다양하죠.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게 특히 저같이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더욱더 좋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진짜 머리가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까먹기 때문에 까먹기 전에 봤어요. 합격한 선배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회독술 5회독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회독 자체가 뭐 며칠 본다고 1회독이 되는 게 아니라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 1회독이 끝나고 나서 다시 2회독이 시작할 때는 거의 리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2회독이 되고 또 3회독이 되고 한 4회독쯤 되면 이제 좀 인지가 되겠죠. 근데 이런 방법은 저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꼬리 물기를 했어요. 꼬리 물기. 꼬리 물기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진도를 1장부터 5장까지 나갔어요. 그러면 5장은 또 앞으로 쭉쭉쭉 나아가면 다시 1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1장이 또 이 5장 가던 거를 따라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따라오던 게 또 5장이 되면 또다시 1장부터 다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봤던 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기 때문에 이 복습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그리고 얼마 전에 봤기 때문에 머릿속에 또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3회독 정도 될 수 있게 꼬리 물기를 하다 보면 맨 처음 나가던 거는 진도가 좀 느려지겠지만 뒤에 또 따라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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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다 보면 복습 자체가 빠른 시간 내에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하루에 4시간을 공부를 한다. 뭐 재무회계를 4시간 공부하는데 진도 나가는 거를 한 3시간 정도 하다가 5장쯤 됐을 때 1장을 1시간 정도 공부를 합니다. 그럼 1장이 또 뭐 1장 정도 공부하고 2장 공부했겠죠. 그리고 3시간은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6장, 7장 나아갑니다. 그리고 1시간은 또 뒤에 따라오던 게 또 진도를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두 번째 가던 게 또 5장이 오면 4시간 중에서 한 2시간 반 정도는 이걸 나아가고, 또 두 번째 복습을 1시간 정도 하고 세 번째 복습은 30분만 합니다. 왜? 세 번째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겁니다. 왜냐면 봤던 걸 또 봤기 때문에 머릿속에 살아있고. 근데 단 이 세 번째 볼 때 안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알아도 빠른 시간에 읽고 또 빨리 읽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최근에 봤던 거기 때문에 읽히는 것도 생각보다 되게 빨리 읽히거든요. 이렇게 꼬리 물기를 하면서 복습을 하셔야지만 회독수도 빠르게 회독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1회독이 끝나자마자 바로 2회독, 3회독이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빠른 시간 내에 봤던 걸 또 보기 때문에 빨리 습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1회독을 하고 끝나고 나면 다시 2회독을 해라. 그래서 2회독 할 때 내 머릿속에 있으면 그래야지만 머리에 남은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말해서 이 공부량이 뭐 이만큼도 아니고 양이 이만큼인 책을 뭐 3개, 4개, 5개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만큼의 양을 다 보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사실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신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꼬리 물기 하는 복습 방법을 했어요. 특히 2차 때 이런 공부 방법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 1차야 뭐 이만큼의 양을 공부해가지고 복습 잘하고 전략적으로 공부하면 사실 합격할 수 있지만, 2차는 많은 양을 다 빠짐없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까먹지 않고 머릿속에 계속 보관하려면 계속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습 방법은 이렇게 꼬리 물기로 하시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뭐 이건 제가 했으니까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1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공부해라 저렇게 공부해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만의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공부했어.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나는 이렇게 저 사람 걸 따라하고, 이런 부분은 저 사람이랑 맞지 않으니까 내 스타일대로 공부해야지 라고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공부 방법을 만들어 가야지, 제 스타일이 어떻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준다 하더라도 본인이랑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본인만의 공부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갖고 재무회계를 공부를 합니다. 재무회계에 상과 하가 있어요. 상과 하 중에 상이 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이 뭐 예를 들어 한 15문제 나오고 하가 뭐 13문제 나오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 15문제를 다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게 쉽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15문제 중에서 한 12문제 정도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 상만 공부하고 갑시다. 그리고 한은 12문제니까 찍어요. 그러면 최소 3문제에서 2문제는 맞춘다라고 보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12문제 맞고 여기서 한두 문제 맞으면 14문제 정도를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원가가 있겠죠. 그럼 원가가 뭐 14문제, 뭐 16문제 나오면 이 중에서 한 10문제 맞추면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그러면 몇 개 맞았어요? 최소 20개에서 22개 정도 맞는 거죠. 그러면 50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공부하면요. 여러분, 어차피 시험장 가서 다 못 풉니다. 그럴 바에야 이 파트 딱 과감하게 버리고 이 파트 버린 시간에 내가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서 간다면 시험장 가서 나머지 파트를 버렸기 때문에 이 한 문제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1분이 아니라 2분, 3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집중해서 정확하게 풀고 나오셔서 확률적인 싸움을 올리시는 게 제가 봤을 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험생들 중에서 재무에게 80점 맞을 거야, 90점 맞을 거야 라고 하고 들어가는 생각 없으시잖아요. 다들 뭐 4488 전략을 하자라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저는 더욱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에게도 상만 집중해서 공부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하를 버린 만큼 그 시간에 상에 더 집중해가지고 공부하시고, 또 시험장 가서도 1분이 아닌 3분 안에 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확도를 올리시고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맞춰서 20문제만 맞추자. 원가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물어보는 게 세법은 양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부가세만 공부하고 가세요. 부가세만 진짜 미친듯이 공부하고, 그리고 국세 기본법과 뭐 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하고 이렇게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찍는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충분히 50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내가 조금 더 시간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기본 강의 정도 들으신 분들은 사실 말문제 정도는 들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출문제에 나오는 말문제와 또 서머리, 그리고 하루의 끝장내기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에 있는 OX 문제만 들고 간다 하더라도 사실 시험장 가서 말문제 정도는 법인세랑 소득세랑 풀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는 버리세요. 왜? 어차피 다 못 풉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재정학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옛날에 뭐 20분 컷 하고 나머지를 세법에 시간을 투자하자라고 했는데, 요즘에 재정학도 20분 컷 하기 힘듭니다. 뭐 빠르면 30분? 그러면 막상 세법에 투자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세법도 다 못 풉니다. 그러면 계산 문제를 다 찍으세요. 다 찍고 우리는 말문제와 부가세와 자법들을 들고 가셔가지고 확실하게 공부해서 정확하게 맞추고 오는 거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학도 그렇고 뭐 행수법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다들 뭐 70점 이상 받을 수 있잖아요. 재정학은 조금 어려워져서 뭐 65점 정도 받는다 하더라도 행소법이야 뭐 80점? 뭐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행소법도 어려워졌다라고 해요. 근데 그래도 세법이랑 재무회계보다는 공부하면 점수 잘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재정학이랑 행소법을 너무 오래 공부하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2월 중순부터 재정학 조금씩 시작하면 되고요. 4월부터 행소법 하루에 딱 1시간만 공부하세요. 그래도 고득점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꼭 공부 못하는 놈들이 재정학이랑 행소법에 시간을 할애하거든요. 그러면 재무랑 원가랑 세법에서 꽈락 납니다. 1월, 2월, 3월 중순까지는 재무랑 원가랑 세법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3월 중순, 4월부터 재정학 행소법 공부하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고득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냐고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쉬운 재정학이랑 행소법 많이 공부해가지고 1차 그래 어떻게 합격했어? 그럼 2차는요? 2차 가서 행소법 공부하나요? 재정학 공부하나요? 안 합니다. 세법이랑 원가랑 회계는 합니다. 그리고 세법 같은 경우에는 세법학과 어느 정도 겹쳐요. 계산 문제 숫자를 푸냐 아니면 논술을 하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결국은 세법은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실 1차에도 재무랑 원가랑 세법을 위주로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맞출 문제만 맞춰서 50점만 넘기시고 재정학이랑 행소법에서 고점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재정학에서 꽈락 나나요? 행소법에서 꽈락 나나요? 꼭 세법이랑 회계에서 꽈락 나잖아요.
그거는 재정학이랑 행소법이 쉬우니까 그것만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재정학이랑 행소법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공부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꽈락만 넘겨야지. 근데 그 꽈락을 못 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못해도 1월이랑 2월까지는 재정학이랑 행소법 보지 말고 세법이랑 회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절대 꽈락 안 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에 올려도 아마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뭔 말인지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공부하고 싶은 것만 하거든요. 사람은 쉬운 것만 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우리 딱 수학책 펴면 특히 수포자들이 하는 짓, 수학 함수만 미친 듯이 공부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응답하라를 봤거든요. 거기서 덕선이가 집합만 미친 듯이 공부하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본인이 행소법 지금 미친 듯이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 꼴입니다. 수학할 때 집합 공부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특히 세법 어렵거든. 그러니까 안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집중할 수 있는 재정학이랑 행소법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에 조금 하다가 오늘 공부 다 했네. 나 오늘 잘했어. 재정학 너무 공부 잘했어.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차 합격해도 2차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무튼 제가 오래전에 공부를 했지만 제가 세무사도 빨리 합격하고 공인중개사 시험도 빨리 합격하고 해서 그냥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본인이 판단하고 파악을 해보세요.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몇 문제를 맞추면 합격을 하고 나는 그러면 이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를 맞출 건지를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재무회계 상하 중에 제가 하 버려라 했거든요. 근데 하 중에 본인이 잘 풀 수 있고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는 하를 들고 가세요. 그리고 상에서 잘 안 풀리는 문제를 버리면 됩니다. 결국은 본인은 20문제 들고 가가지고 잘 풀고 오면 되는 거예요. 한 25문제 들고 가가지고 한 18문제 맞추고 찍어가지고 20문제 맞추면 됩니다. 그럼 합격합니다. 그거를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느끼고 파악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1차 시험이 얼마 안 남았고 또 객관식 강의도 시작하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공부량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좀 독서를 날렸습니다. 본인이 잘 생각하고 파악해서 본인만의 공부 방법을 만드셔가지고 믿고 공부하세요. 맞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시험 치고 와보는 겁니다. 떨어졌다? 그러면 보완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정하시고 보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무튼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시험이 5월에 있죠? 5월에 있는 시험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